서윤은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남편 재훈의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죠.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화면에 떠오른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진 언니, 서윤의 가장 친한 친구였죠.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엔 더 조심하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윤은 재훈이 샤워하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죠. 결혼기념일이었으니까요. 카톡을 열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유진과 재훈의 대화는 몇 달 전부터 시작됐더군요. 처음엔 가벼운 농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죠. 오늘 서윤이 야근한대. 우리 저녁 먹을까? 내가 제일 예뻐. 진심이야. 토할 것 같았습니다. 더 끔찍한 건 사진들이었습니다. 유진이 보낸 셀카들, 재훈이 답장으로 보낸 하트 이모티콘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둘이 함께 찍은 사진. 서윤이 출장 간 날이었습니다. 호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찍은 사진이었죠. 화면을 보는 서윤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쿵소리에 샤워하던 재훈이 물었어요. 뭐야? 괜찮아? 서윤은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괜찮을 리 없었죠. 하지만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 어머니였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죠.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심장이 안 좋으셨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인 딸 서아와 5살 아들 민준. 이 어린 것들에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게다가 사회적 체면도 문제였습니다. 재훈은 대기업 임원이었어요. 서윤 역시 외국계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했죠. 주변에선 완벽한 커플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순식간에 무너질 상황이었어요. 무엇보다 유진이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15년을 함께한 친구. 서윤의 결혼식 때 주례를 맡아줬고 아이들 출산할 때 병원에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 그 유진이 이럴 수 있다니. 서윤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재훈을 보며 생각했죠.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잘 수 있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살까? 아니야, 그럴 순 없어. 이혼할까?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님은? 머릿속이 복잡했죠. 다음 날 아침 서윤은 거울을 봤습니다. 눈은 퉁퉁 부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화장으로 가까스로 가렸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평소처럼 행동했죠. 서아야, 빨리 먹어. 늦겠다. 민준아, 우유 다 마셔. 재훈도 여느 때처럼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속으로는 비웃었습니다. 회식? 진짜 회식일까? 아니면 유진을 만나러 가는 걸까? 확인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그날부터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죠. 재훈 앞에서, 유진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모두에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땐 달랐어요. 밤마다 베개를 물고 울었습니다. 왜 하필 유진이야? 왜 나한테 이래?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죠.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그러기 위해선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서윤은 평소보다 더 밝게 웃었습니다. 재훈에게 더 다정하게 굴었어요. 유진에게도 자주 연락했죠. 언니, 요즘 바빠? 우리 곧 만나자. 유진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유나, 보고 싶었어? 그 목소리를 듣는 서윤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밝게 유지했어요. 나도 다음 주에 시간 돼? 모든 걸 숨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서윤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정확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겁니다. 그날을 위해 서윤은 오늘도 완벽한 가면을 쓰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증거 확보였죠. 재훈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카톡 대화 내용, 사진, 통화 기록, 모든 걸 빠짐없이 촬영했죠. 손이 떨렸지만 집중했습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았으니까요. 재훈의 행동 패턴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식이라고 나간 날 실제로 회사 동료들과 있는지 확인했어요. 재훈의 회사 후배에게 슬쩍 물어봤죠. 우리 남편 요즘 회식 많이 하나 봐요? 후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니요, 저희 팀은 요즘 회식 거의 없는데요.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서윤은 재훈의 차에 위치 추적기를 달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한 소형 기기였죠. 설치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차 밑바닥에 자석으로 붙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날부터 서윤은 재훈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예상대로 회식이라던 날 재훈의 차는 유진의 아파트 근처에 멈춰 있었습니다. 유진도 관찰 대상이었습니다. 서윤은 유진에게 자주 연락했어요. 언니, 요즘 뭐해? 주말에 시간 돼? 유진의 대답은 항상 애매했습니다. 응, 바쁘긴 한데 시간 내볼게. 주말엔 약속이 좀 있어서. 서윤은 알고 있었죠. 그 약속이 재훈과의 만남이라는 걸.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서윤은 녹음기를 준비했어요. 재훈이 집에서 유진과 통화하는 걸 몇 번 목격했거든요. 거실에서 통화하다가 서윤이 나타나면 급히 끊곤 했죠. 누구야? 물으면 회사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거실 소파 뒤에 소형 녹음기를 숨겨뒀습니다. 며칠 후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파일을 재생하자 재훈과 유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서윤이는 눈치 못 챈 것 같아. 다행이다. 조심해야 해. 알아. 그래도 내가 보고 싶어. 듣는 내내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완벽한 증거였죠. 서윤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재훈의 친구들, 유진의 지인들, 혹시 누군가 눈치챈 사람이 있을까 싶었어요. 재훈의 친구 민수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형수님, 요즘 재훈이 바쁜가 봐요. 연락해도 잘 안 받더라고요. 서윤은 밝게 웃었습니다. 회사 일이 많나 봐요. 하지만 민수의 표정이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아는 것 같았어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죠. 민수 씨, 혹시 재훈이한테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이상한 것 같아서. 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별일 없을 거예요. 확실히 뭔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하진 않았죠. 유진의 동생 현수도 만났습니다. 현수는 서윤을 좋아했어요. 누나의 친구니까 자기 누나처럼 대했죠. 형수님, 우리 누나 요즘 이상해요. 서윤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현수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자꾸 외출하고 전화 오면 방에 들어가서 받고 예전엔 안 그랬는데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노트에 정보를 정리했어요. 날짜별로, 사건별로, 재훈과 유진이 만난 장소, 시간, 대화 내용, 모든 걸 기록했죠. 증거는 점점 쌓여갔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위치 기록, 문자 메시지. 이 정도면 충분했어요. 하지만 서유는 아직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냥 둘만 아는 비밀로 끝낼 순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했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그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 모두가 알아야 했죠. 그러기 위해선 완벽한 타이밍과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서유는 달력을 봤습니다. 다음 달에 재훈의 어머니 칠순 잔치가 있었어요. 양가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죠.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서유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까지 기다려. 그날 모든 걸 끝낼 거야. 밤마다 서유는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어떤 순서로 증거를 공개할지, 어떤 말을 할지, 머릿속으로 수십 번 리허설했어요. 완벽해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니까요.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죠. 재훈은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서윤이 자기를 의심하는지조차 몰랐어요. 유진도 마찬가지였죠. 서윤은 더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더 자주 웃었어요. 그들을 안심시켰죠.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칠순 잔치까지 한 달이 남았습니다. 서윤은 본격적으로 복수쇼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먼저 증거 자료를 정리했어요. 사진과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캡처, 모든 걸 시간순으로 편집했습니다.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편집 작업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다시 듣고 사진을 다시 보는 게 쉽지 않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서유는 USB에 모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백업도 세 군데에 해뒀어요. 클라우드, 외장하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 맡긴 USB.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거였죠. 재훈이 눈치채고 파일을 삭제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다음은 시나리오 작성이었습니다. 칠순 잔치 당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세밀하게 계획했어요. 먼저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 커팅하는 시간. 그때 모두가 한자리에 모일 겁니다. 서유는 그 타이밍을 노렸죠. 시어머니께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머님, 칠순 잔치 때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어요. 가족 영상이에요. 시어머니는 기뻐하셨죠. 그래, 우리 며느리가 그런 것까지 준비했어? 서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님 칠순인데요. 영상이라는 핑계로 빔 프로젝터를 준비했습니다. 식당 측에 미리 요청했어요. 가족 영상 틀 거라서 큰 화면이 필요해요. 식당 직원은 친절하게 도와줬죠. 완벽한 무대가 갖춰지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초대 명단도 확인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형제자매, 친척들, 그리고 재훈의 친구들, 서윤의 친구들, 물론 유진도 초대받았어요. 재훈이 직접 초대했죠. 유진 씨도 오래 알았으니까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언니도 초대하자. 유진은 선뜻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훈이 어머니 칠순이면 당연히 가야지. 나도 오래 알았잖아. 서윤은 전화기 너머로 웃었어요. 고마워, 언니. 그날 봐. 속으로는 비웃었죠. 그래 와. 내 인생 최악의 날이 될 거야.
복수쇼의 핵심은 타이밍이었습니다. 너무 일찍 폭로하면 안 됐어요. 사람들이 식사를 마치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모두가 편안하게 웃고 떠들 때, 그때 진실의 폭탄을 터뜨릴 겁니다. 서윤은 대사도 준비했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할지, 어떻게 증거를 제시할지, 감정적으로 되면 안 됐어요. 냉정하고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모든 사람이 진실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말해야 했죠. 며칠 동안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영상은 특별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모든 걸 이해하실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연습했어요. 눈물도 참아야 했죠. 울면 안 됐습니다. 강해 보여야 했어요. 재호는 여전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윤이 요즘 부쩍 다정해졌다고 좋아했어요. 여보, 요즘 기분 좋아 보여. 서윤은 웃으며 대답했죠. 응, 기분 좋아. 곧 어머님 칠순이잖아. 재호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항상 고마워. 서윤은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나도. 유진과도 자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웃고 떠들었죠. 유나, 너 요즘 피부 좋다. 무슨 화장품 써? 서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밀이야, 언니. 유진은 서윤의 팔을 툭 쳤어요. 야, 친구한테 비밀이 어디 있어. 그 순간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친구라고? 친구가 친구 남편이랑 바람을 피워? 하지만 표정 관리는 완벽했습니다. 아무도 서윤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심지어 재훈의 어머니조차도요. 며느리 요즘 더 예뻐진 것 같아. 서윤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운동 좀 하고 있어요. 칠순 잔치 일주일 전 서윤은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USB 확인, 빔 프로젝터 예약 확인, 대본 최종 수정. 모든 게 완벽했어요. 이제 남은 건 그날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죠. 마지막 밤 서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죠. 더 이상 거짓된 미소를 짓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의 배신을 혼자 견디지 않아도 돼요. 내일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칠순 잔치 당일 아침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마무리했죠. 오늘은 완벽해야 했습니다. 옷도 신중하게 골랐어요. 단정하면서도 당당해 보이는 검은색 원피스.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습니다. 재호는 신이 나 있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정말 기뻐하시겠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좋은 날이 될 거야. 속으로는 다른 의미로 말한 거였죠. 정말로 기억에 남을 날이 될 겁니다. 모두에게요. 식당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계셨어요. 어머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서윤이 인사하자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죠. 고맙다, 얘야. 내가 많이 도와줬지. 유진도 도착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에게 다가왔어요. 유나, 오랜만이다. 서윤은 유진을 꼭 안아줬습니다. 언니, 와줘서 고마워. 유진은 재훈에게도 인사했죠. 재훈 씨, 어머님 칠순 축하드려요. 재훈은 밝게 웃었습니다. 유진 씨, 오셨군요. 어서 들어가세요. 둘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며 서윤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연기 잘하네. 정말 잘해. 하지만 곧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테이블에 사람들이 앉아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어요.
서윤은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인사했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모두에게 밝게 웃어 보였죠. 재훈의 친구 민수도 있었어요. 민수는 서윤을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민수는 서윤을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촛불을 끄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며느리분께서 준비하신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서윤이 앞으로 나갔죠. 마이크를 잡은 서윤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오늘 어머님의 칠순을 축하하며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에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빔 프로젝터가 켜졌죠. 화면에 처음 나온 건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서윤과 재훈, 아이들.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이 이어졌어요.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며 봤습니다. 와, 정말 행복해 보이네. 예쁜 가족이야. 서윤은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을 찍을 땐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가족이 영원할 줄 알았죠. 그 순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재훈과 유진의 카톡 대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곧 웅성거림이 시작됐죠. 저게 뭐야? 카톡 대화 아니야? 서윤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 남편과 제 가장 친한 친구의 대화입니다. 화면에는 점점 노골적인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엔 더 조심하자. 내가 제일 예뻐.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갔어요. 재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유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이게 무슨 짓이야? 서윤은 유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실을 보여주는 게 짓이에요, 언니. 그리고 다시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번엔 사진이 나왔습니다. 재훈과 유진이 호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찍은 사진. 식당 안이 술렁였죠. 저게 진짜야? 말도 안 돼. 시어머니가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재훈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재훈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 이건 서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증거가 다 있으니까요. 다음 화면에는 녹음 파일의 텍스트가 나타났습니다. 서윤이는 눈치 못 챈 것 같아. 다행이다. 조심해야 해. 서윤은 마이크를 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3달 전에 알았습니다. 제 남편과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저를 배신했다는 걸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었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의 건강, 아이들의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너 미쳤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서윤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미친 건 누구죠? 15년 친구의 남편과 바람 피운 사람이 누군데요? 유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말문이 막혔죠. 재훈이 서윤에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여보,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이러면. 서윤은 손을 들어 재훈을 막았어요. 여기서 해야죠. 모두가 알아야 하니까요. 당신들이 얼마나 비열한 사람들인지. 화면은 계속 넘어갔습니다. 위치 추적 기록이 나타났어요. 재훈의 차가 유진의 집 근처에 멈춰 있던 날들. 회식이라고 거짓말했던 날들. 숫자로 정확하게 표시됐죠. 12번. 석 달 동안 12번이나 만났습니다. 시아버지가 재훈에게 다가가 따기를 올렸습니다. 짝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어요. 이 자식이. 재훈은 뺨을 감싸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유진의 동생 현수가 누나에게 소리쳤습니다. 누나, 이게 정말 사실이야? 유진은 울기 시작했어요. 현수야, 나는. 서윤의 부모님도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서윤에게 다가왔어요. 윤아, 너 혼자 이걸 다 알고 있었니?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혼자 견뎠어요.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았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서윤은 어머니 품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걱정될까 봐요.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재훈의 친구들이 재훈을 나무랐어요. 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형수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유진은 가방을 들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어머니가 막아섰어요. 너 어딜 가려고 그래? 유진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 못 있겠어. 유진의 어머니가 소리쳤죠. 창피한 줄 알아야지. 친구 남편이랑 무슨 짓을 한 거야? 서윤은 마이크를 내려놨습니다. 할 말은 다 했어요. 이제 결과를 지켜볼 차례였죠. 재훈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윤은 재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미안하다고요? 그 말로 끝이에요? 재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서윤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용서요? 당신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석 달 동안 거짓말했죠. 제 친구랑 침대에 누웠죠. 그러면서 집에 와선 저한테 사랑한다고 했죠. 그게 용서받을 일이에요? 재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정말 미안하구나. 내 아들이 이런 짓을. 서윤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어머님 칠순에 이런 일로 얼룩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진실은 밝혀져야 해. 유진은 결국 식당을 나갔습니다. 가족들도 황급히 따라 나갔어요. 남은 사람들은 웅성거렸죠. 정말 충격이다. 어떻게 친구한테 그럴 수가 있지? 재훈이도 정말 실망이야. 서윤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두 알았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재훈의 친구 민수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사실 저도 눈치챘어요. 그런데 말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 씨 잘못 아니에요. 숨긴 건 그 사람들이니까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죠. 서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됐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칠순 잔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윤의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재훈은 짐을 싸서 나갔죠. 시아버지가 직접 쫓아냈습니다. 당분간 얼굴도 보이지 마라.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집을 나갔죠.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어요. 모두가 진실을 알았죠. 재훈과 유진은 사회적으로 매장됐습니다. 재훈의 회사에도 소문이 퍼졌어요. 승진은 물 건너갔죠. 유진은 SNS를 폐쇄했습니다. 친구들이 등을 돌렸거든요. 하지만 서윤이 원했던 건 그들의 파멸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거였죠. 모두가 알아야 했어요. 그들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배신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를. 이제 그들은 그걸 평생 안고 살아갈 겁니다. 며칠 후 재훈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우리 한 번만 만나자. 제발. 서윤은 잠시 고민했어요.
그리고 만나기로 했죠.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재우는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유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요. 들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재우는 고개를 숙였죠. 나 정말 정신이 없었어. 변명이 아니라. 서윤이 끼어들었습니다. 변명 맞아요.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유진을 만난 것도, 저한테 거짓말한 것도. 재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해? 우리 아이들. 서윤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이들은 제가 키울 겁니다. 당신은 양육비만 제때 보내세요. 재훈이 울먹였죠. 이혼하자는 거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재훈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었죠.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요. 빨리 처리합시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어요. 유진에게선 문자가 왔습니다. 유나, 정말 미안해. 나 정신이 나갔었어. 용서해줘. 서윤은 문자를 읽고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유진과 대화할 이유가 없었어요. 15년 우정은 그렇게 끝났죠.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괜찮니? 서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정말 강한 사람이구나. 혼자 이 모든 걸 견뎠다니. 서윤은 고개를 저었죠. 강해서가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위로금이야. 서윤은 손사래를 쳤어요.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강하게 밀어줬죠. 아니야. 내 아들 잘못인데 내가 고생했잖아. 꼭 받아. 서윤은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유진과 친했던 친구들도요. 서윤아, 우리 몰랐어. 진짜 충격이야. 유진이가 그럴 사람인 줄 몰랐어.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죠.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동료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팀장님, 괜찮으세요? 서윤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걱정 마. 일에 집중했어요. 일할 때만큼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죠. 저녁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아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서윤은 딸을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한동안 못 올 거야. 엄마랑 둘이 지내야 해.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죠. 응, 엄마랑 있으면 좋아. 밤에 혼자 있을 땐 눈물이 났습니다. 아직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배신감, 분노, 슬픔, 여러 감정이 뒤섞였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힌 건 옳은 선택이었어요. 더 이상 거짓 속에 살지 않았으니까요. 몇 주 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부인께서 유리하게 끝났습니다. 재산 분할도 잘 받으셨고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죠. 서윤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아이들 방을 새로 꾸몄어요. 우리 이제 새 출발이야. 서아와 민주는 엄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서윤은 아이들을 안아줬어요. 엄마도 사랑해. 유진은 도시를 떠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고 하더군요. 재훈도 회사를 그만뒀어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나 봅니다.
서윤은 그 소식을 듣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서윤의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서윤의 진짜 복수는 물리적 제재가 아니었습니다. 공개적 진실 폭로였죠. 모두가 알게 만드는 것. 그들이 저지른 일을 숨길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게 서윤이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성공했어요. 이제 서윤은 다시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누가 내 편인지, 누가 내 인생을 흔드는지 분명히 알게 됐죠. 그리고 더 이상 쉽게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1년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많이 변했어요. 예전보다 강해졌죠.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엄마를 닮아 씩씩해졌어요. 민주는 여전히 엄마에게 애교를 부렸죠. 엄마, 나 배고파. 서윤은 웃으며 아이들 밥을 차려줬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젠 소중했어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본부장이 됐죠. 축하해요, 서윤 본부장님.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서윤은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다들 덕분이에요. 일에 몰두한 게 좋은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회사 동료, 아이들, 학부모, 취미 활동에서 만난 사람들. 조심스럽게 관계를 쌓아갔어요. 예전처럼 쉽게 마음을 열진 않았죠. 하지만 천천히 진심을 나눴습니다. 어느 날 서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지 않아? 서윤은 잠시 생각했어요. 가끔은 보고 싶어. 예전에 아빠가. 서아는 엄마 손을 잡았죠. 엄마, 괜찮아. 나는 엄마가 있으면 돼. 서윤은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재우는 가끔 양육비를 보내며 연락했습니다. 아이들 잘 있지? 서윤은 짧게 대답했어요. 네, 잘 있어요.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진 않았죠.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유진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뭘 하는지 몰랐어요. 서윤은 궁금하지도 않았죠. 이미 서윤의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챙겨주셨습니다. 며느리, 밥은 먹었니? 정기적으로 전화하고 아이들 용돈도 챙겨주셨어요. 어머님, 고마워요. 서윤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죠. 서윤은 가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칠순 잔치에서 진실을 밝힌 날. 두려웠지만 해냈어요. 혼자서. 그 기억은 이젠 상처가 아니라 힘이 됐습니다.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 서윤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니, 후회 안 해. 그래야 했어. 진실은 밝혀져야 하니까.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죠. 넌 정말 대단해. 저녁에 아이들과 산책을 나갔습니다. 서아와 민준이 손을 잡고 뛰어다녔어요. 엄마, 빨리 와. 서윤은 아이들을 따라가며 웃었습니다. 행복했어요. 단순하지만 진짜 행복이었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어요. 더 강해 보였죠. 눈빛도 달랐습니다. 나 잘했어. 정말 잘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다이어리를 폈습니다. 그날의 기록들이 있었어요. 증거를 모으던 날들, 계획을 세우던 날들. 이젠 추억이 됐죠. 페이지를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쓸 시간이야.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 저는 다시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가 내 편인지, 누가 내 인생을 흔드는지 이제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쉽게 믿지 않고 함부로 마음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나눠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배신은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혼자서도 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지킬 수 있죠.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끔 밤에 눈물이 납니다. 아직 완전히 치유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천천히 조금씩. 서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도 잘 해낼 거야.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숨기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진실을 밝혔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선택이 있을 뿐이죠. 서유는 자신의 방식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건 고통스러웠지만 그게 옳은 길이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도 서유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죠.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게 추억이 될 겁니다. 아픈 추억이지만 동시에 저를 성장시킨 경험으로 남을 거예요. 서유는 그걸 믿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 저는 다시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가 내 편인지, 누가 내 인생을 흔드는지, 이제는 분명히 알겠습니다.